투자는 민첩한 여우처럼. 안녕하세요. 기술적 분석 사이클 투자 샌드폭스입니다. 현재 매크로 데이터를 토대로 기술적 분석 통해서 다양한 자산군들을 체크를 하고 있고요. 자, 그 중에서 오늘 살펴볼 주제는 결국 현재 채권 시장에서 나오는 신호로 인해서 이 세계의 재앙적인 위기를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재앙적인 위기의 시작도 아직 안 했다라고 봐요. 지금은 경기 침체를 반영한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고, 자, 이제 앞으로 나올 건 결국 장단기 민력준이 2년물과 20년물 간에서는 해소가 되었고, 2년물과 10년물 해소 이후에 미국의 첫 9월 금리 인하의 기점으로부터 위기까지 또 나올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현재 채권 시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굉장한 약세를 그리고 있고, 예외적으로 원자재 시장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경기 침체를 현재 시장에 반영만 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지금 위기까지 반영했다면 환율은 튀어오르고 원자재도 굉장한 약세를 그렸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재앙적인 위기를 반영을 하지 않았고 지금 이제 침체만 반영을 했을 뿐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대비를 미리 해야 됩니다. 발생되고 났을 때 아차 하면은 그건 이미 끝나는 신호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여전히 준비를 하기 좋은 기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채권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상당 고점이 나오고 제가 한번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 한 번만 바라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채권 같은 경우는 현재 하락 채널 속에서 가격이 전개되고 있으며 최근 계단식 하락이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계단식 하락해서 이제 장대로 하락세로 바뀌고 있더라. 자, 이 채권의 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채권의 수익률이 현재 상승을 하고 있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현재 채권 수익률이 상승을 하는 과정에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채권 같은 경우는 하단 레벨까지 지켜보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사이클까지 다시 한번 발생될 수 있음을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TLT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매물대를 계속 그리다가 자, 이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추세성이 생겼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고, 그리고 TF 같은 경우도 레버리지 3배 상품인데요. 작년도에 폭락전은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드렸고 이번 바닥에서 한번 말씀드렸다가 위험하다 알려드리고 채권왕들도 이제 손절치고 다 떠나갔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9월 금리 인하를 한 차례를 보고 접근한 투자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점으로부터 상당히 올라온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자, 또한 최근에는 정말 긍정적인 소식, 이 모멘텀까지 또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TF도 추가적인 강세 사이클 한 차례 더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TF 같은 경우는 이 구간까지 봅니다. 70불까지는 보기 때문에 여전히 현재 레벨로 이 모멘텀 구간으로서 거래에 적합한 가격이지 않을까,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미국 시장이 AI 거품 논란에 따라서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속스 같은 경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숏 3배짜리 이거 급등하고 있고요. 자, 이 가운데 한 차례 이제 급등하고 계속 추세적으로 한 번에 랠리를 갈 것이냐 라고 봤을 때 또 그건 아닙니다. 자, 이 친구가 보면요, 한 번 급등하다가 자, 어느 정도 급등해주면은 그 다음에 가격이 눌립니다. 눌리고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 미국 증시 반등 나오고 자, 이럴 때 한 번 나올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 탈출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정확히 말하면 이 상승하고 나서 이제 눌림이 나온다는 거죠. 이 눌린 구간, 미국 증시가 한번 반등이 또 나올 구간이 충분히 한번 올 거라 봅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숏이 조금 더 우세한 시장을 보이고 있고요. 자, 전일 이 노동 데이터가 나옴에 따라서 미국이 경기 침체를 하고 있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돌아오는 오후 9시 30분에 실업률과 비농업도 나오게 되죠.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로 이제 확신할 수 있을 만큼 데이터가 나올 것이며 경제 위기까지도 우리가 한 발 앞서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부채가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채가 채무 불이행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은행의 취약성의 문제가 같이 연결되어 있고, 이게 은행의 파산 사태까지 일어날 경우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주저앉는 부분들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돌아올 이런 거는 인플레이션형 대공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산 시장은 거품을 맞이했고, 그리고 이제 붕괴 사이클이 한번 발생된 이후에 회복의 사이클에 거쳐서 올라가는 또 주식과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과 그리고 떨어진 종목이 다시 극단으로 갈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장기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 된다는 건 결국에 채권의 금리 상단도 올려야 됨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한 차례 침체에 대해서 인하를 하는 이런 기대감에 따라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후에
장기 금리의 상단은 더욱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채권 우리가 단기적인 이런 재료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 사이클까지 다 연결지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이번에 하락하기 이전에도 하락 나올 거고 분명히 나온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이 하락이 안 나온다는 이런 재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 지표로서 사용이 되고 충분히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하락이 되잖아요. 이제 지금 벌써부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채권왕이 내년까지 총 6차례 금리를 또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거 올해 기억하시나요? 이 올해 초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채권왕들이 딱 여러분 나왔고 올해 금리나 충분히 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채권 굉장히 매력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러다가 가격이 다 올라가고 지들은 판 다음에 우리는 팔았어요. 우리는 이 채권 안 볼 겁니다. 자, 이렇게 인정했단 말이에요. 이랬던 채권왕들이 이제 내년까지 총 6차례의 금리 인하를 현재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제프리 건들락은 연준의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결과가 나온 가운데 자, 이거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9월달 인하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 그리고 내년도까지 충분히 이제 금리 인하를 6차례까지 할 수 있음을 이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금리 인하 6차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높게 올라올 수 있어요. 현재는 고금리가 장기화가 됨에 따라서 막대하게 풀려버리는 통화들을 억눌려 왔을 뿐이지 이게 금리가 낮아지면요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압력이 풀려버린 통화량에 의해서 촉발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디레버리징이라는 거에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오히려 부채 팽창만 더 나은 결과를 초래했고 우리가 이전보다 더 큰 위기가 재앙적 위기가 발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하락하는 건요 경기 침체 위험 신호에 따라서 하락을 하는 거예요. 경제 위기 또는 대공황까지 반영을 한 시세 움직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는 잘 대비를 하고 돈을 잘 지켰을 때 이후에 다시 통화량이 팽창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재발이 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과 또 떨어지는 종목들이 갈리겠지만 올라가는 종목들 상당히 많은 시장 그리고 폭발력이 있는 종목들 나오는 국면이 다시 한번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세를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현금 보유 너무나 중요하고 만약에 내가 자신 없다 하신 분들은 실물 금과 실물 은 그리고 달러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분산해갖고 들고 있다라면 굉장히 든든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연준에서 금리 인하의 논의를 하면서 경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났다. 자, 이러한 얘기들 나오고 있죠.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언론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많이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해외에서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과감없이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상승에 대해서 되게 낙관적으로만 분석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이 파월은 페드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을 위험뿐만 아니라 실업률이 계속 높아질 위험에도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업률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은 자, 이거는 경기 침체 이미 거의 확실한데 경기 침체 이제 확실한데 거기에 더해서 경제 위기까지의 위험성이 더 크게 촉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월은 만약 우리가 그 이상의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은 우리는 대응할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엘리트층들은 결국에 이렇게 위기를 터뜨리고 그거를 다시 헐값이 된 자산을 매입을 함으로써 더 큰 부를 축적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위기를 막으려고 했다면 충분히 이전에도 막을 수가 있었어요. 적게 위기를 터뜨리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내려오면서 경기가 소폭 냉각되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벌어질 경제 상황보다는 덜 차갑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이 기회를 모두 다 날려버렸고 이미 현재 금리 7월 인하 안 한 거 정말 후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어쩌면요 이거를 의도한 걸 수도 있겠죠. 경제학자 토마스 라이온은 목요일에 작성한 메모에서 고용지수 하락은 눈살을 찌푸리게 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노동시장이 우리가 이미 본 정상화 이상으로 악화될 위험이 있음을 시사했다고 덧붙였다. 정말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대비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TLT, TF 투자자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분석을 해왔는데요. 사실 TLT와 TF를 처음에 분석하기 시작한 거는 이때 분석을 했어요. 정말 제 눈에는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 위험하다는 판단이 되었는데 이 경제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들이나 유명한
유명한 교수님들은 자, 여기서 채권의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금리 상단이 단순히 최고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채권 투자에 당장 해야 된다. 특히 미국채가 인기가 좋다더라. 거기서 또 장기물을 해라.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근데 정말 위험한 요인들을 파악을 했고, 그래서 하방을 계속 보다가, 사실 제가 숏방송도 아니고 이렇게 하방 보면은 좋아하실 분들 없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어디서 나오냐, 이거를 포착하기 위해 정말 노력을 했고, 여기서 포착을 했고요. 그리고 올라갔죠. 이 구간에서는 단순히 차트상으로 고점이 나왔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 주봉 흐름에서 판단이 내려졌고, 그래서 하방으로 보게 되었고, 반등 나왔을 때도 하락 채널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보기 시작한 게 금리 인하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다가 너무 빨랐다 라는 걸 인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시 본 게 이 구간부터 상승 반전이 시작되고 봤습니다. 이 바닥 구간을 볼 수도 있었겠지만 이 바닥 구간을 안 본 거는 확실히 매물대를 쌓아준 걸 보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한번 이 매물대 쌓고 돌파 나온 시점에서 제가 보게 되었고, 그리고 계속 이제 흐름을 추격하면서 봤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바닥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JP모건이 8% 금리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비롯해갖고 이제 유로존 국가들 정말 취약한 상태에서 채권을 매입해주고 있다 라든지 일본이나 이제 브렉스 국가들에서는 채권을 매각하고 있다는 소식들, 자 이것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채권의 안 좋은 비관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채권 연내 1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최대한 맞출 수 있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사람인지라 틀릴 때도 있어요. 내가 틀렸다는 관점이 확신이 들 때 바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방송을 추구하고 있고, 제가 다 맞추지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높은 확률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시고 알람 설정 누르시고 소식을 받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샌드폭스였습니다.